자, 오늘은 문장의 구성요소와 오형식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문장의 구성요소는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어, 이렇게 표기합니다. 이거는 subject. 그래서 S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는 verb, V. 그 다음에 목적어는 object, O로 표시하고, 보어는 complement, C로 표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는다. 주어가 뭐가 되겠죠? 나가 되겠죠? 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밥을 먹는다. 이게 밥이 주어일까요? 밥이 주어는 아니죠. 이거는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즉 주어는 은, 는, 이, 가에 해당하는 게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동사는 V로 표기를 하고, 동사는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알겠죠? 좋아하다, 가다, 오다, 성장하다, 나누다 등등등. 그 다음에 목적어는 을, 르에 해당하는 거예요. 을, 뭐뭐를, 뭐뭇을. 그러니까 여기서 밥을 먹는다 하면은 뭐겠어요? 을, 르에 해당하는 게 바로 목적어가 되겠죠. 나는 밥을 먹는다. 이렇게 되면 나는 주어가 되고, 밥은 뭐겠어요? 을을에 해당하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보어. 보어는 쉽게 말해 서술어는 동사겠죠. 뭐뭐 하다, 이런 서술어로 설명이 부족하면 이거를 보충해주는 역할을 해요. 보충 설명을 해주는 게 보어예요. 보어.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조금 이해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문장의 구성 요소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주어는 은는 이가에 해당하는 그런 문장의 주체가 되는 대상을 말하는 거고, 동사, 목적어는 을을. 문제는 보어의 개념이 우리에겐 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지금 제가 예문을 들어주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주어는 은, 는, 이, 가에 해당하는 말이잖아요. 그럼 일단 얘가 올 수 있는 품사가 뭘까요? 품사. 얘로 올 수 있는 품사. 품사는 일단은 명사가 되겠죠. 명사가 될 수 있고, 대명사가 될 수 있어요. 명사, 대명사의 형태. 예를 들어 나는 밥을 먹었다. 주어가 나가 되죠. 그 다음에 그럼 이 나의 품사는 뭐겠어요? 대명사가 되겠죠. 대명사. 그 다음에 장난감은 비싸다. 장난감은 명사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대상인데 명사나 대명사의 형태로 와야 돼요. 나중에 대해서는 뭐 동명사 구가 올 수도 있고,
종속절이 올 수 있는데 그 뭐 차근차근 배우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명사나 대명사 형태가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 a kind is handsome. 이렇게 보면 kind는 친절한 이런 형용사잖아요. 친절한은 잘생겼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럼 친절한 남자가 오든지 소녀가 오든지 어떤 문장의 명사의 형태가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단지 꾸며주는 역할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주어에는 명사와 대명사의 형태만 올 수 있다. 동사는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목적어는 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이건 당연히 품사가 뭐가 오겠어요? 명사가 오겠죠. 한국말로 짜맞춰도 을에 해당하려면 어떤 명사 형태가 와야 되잖아요. 형용사만 갖고는 말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명사와 대명사 올 수 있다는 거죠. 대명사는 그러면은 목적어 자리에 오면 뭐가 되겠어요? 목적격으로 쓰면 되겠죠? 주어에 올 수 있는 대명사는 주격을 쓰면 되겠죠. 요런 거예요. 다음에 그래서 이제 보충 설명하자면 목적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요거는 사형식에서 나오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인디렉트 오브젝트가 되고, 요거는 디렉트 오브젝트에서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건 사형식에서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보어는 말 그대로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어는 두 가지의 품사가 올 수 있어요. 하나는 명사가 올 수 있고 또 하나는 형용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명사가 오면은 보통 같다, 주어와 같다. 아니지. 다시 정정할게요. 보어가 오면은 같다. 형용사는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어가 주격 보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가 있어요. 주격 보어는 이 형식에서 나오거든요. 그 주격 보어이기 때문에 이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적격 보어는 O 형식에 나오는데 그럼 뭐를 설명해 주는 말일까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자, 주어는 은는이가에 해당하는 말이고 명사 대명사의 형태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주격으로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동사 넘어가고 목적어는 을에 해당하는 거고 품사는 명사 대명사의 형태가 올 수 있고 당연히 목적어니까 목적격의 형태로 써야 된다. 목적어는 직접 목적어가 있고 간접 목적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형식에서는 그냥 목적어만 써요. 근데 사형식에서는 목적어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 다음에 보어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인데 주격 보어는 당연히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거고 목적격 보어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준다. 그리고 보어가 명사로 왔을 때는 같다. 그 다음에 형용사로 왔을 때는 상태를 설명한다. 이렇게 일단 알아두시고 제가 이제 하나씩 이제 1형식부터 5형식부터 설명을 해드리면서 예문을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형식 주어, 동사 이런 형태가 1형식에 해당합니다. 1형식은 예를 들어 우리가 요 위에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이게 구성 요소죠. 구성 요소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목적어는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아니면 그냥 목적어로 쓸 수 있고 보어는 주격 보어와 목적격 보어가 있다. 이렇게 처음에 배웠죠?
자, 일형식 주어 동사만 있는 게 일형식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탐은 인더 가든 이렇게 이런 문장이 있으면 자, 당연히 얘는 주어겠죠. 얘는 동사. 자, 인더 가든은 뭐예요? 제가 좀 구라는 걸 설명을 해줬잖아요. 얘는 전치사고 전치사에 딸린 얘는 식구들이잖아요. 그럼 얘는 전치사 구에 전치사 구. 전치사 구인데 전치사 구는 이 문장의 구성 요소에 해당이 돼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주어와 동사만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몇 형식이다? 일형식이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예문 탐이 woke up in the morning. 아침에 일어났는데 얘는 전치사 구잖아요. 밀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주어와 동사만 있잖아요. 얘도 당연히 일형식이고 탐이 went there. 탐이 거기에 갔다. 얘는 부사죠. 주어, 동사.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러한 형태는 일형식이다. 주어와 동사만 있는 건 일형식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어디에 있든 언제 있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다 전치사 구로 빠지니까 주어와 동사만 있으면 몇 형식이다? 일형식.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음에 이형식. 이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뭐가 있다? 보어. 자, 근데 보어는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럼 뭐를 보충하는 말일까요? 주어를 보충하는 말이기 때문에 주격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주격 보어로 오시는 게 명사와 형용사가 있는데 명사가 오면 같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형용사로 오면은 상태를 설명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문을 들면 탐 바쁘네요. Tom is a doctor. 자, 탐은 이다, 뭐뭐이다. 뭐래요? 의사래요. 얘는 품사로는 명사인데 명사가 품사가 그 문장의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는 게 목적어랑 보어잖아요. 근데 의미를 해석해 보면 탐이 뭐래요? 의사래죠. 탐을 보충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어가 되는데 보어의 역할을 하는데 얘가 명사이기 때문에 탐과 동격이 되는 거죠. 그쵸? 제가 같다라고 표현했잖아요. 보충 설명하는 게 명사가 오면 이런 의미고 또 다른 예문을 들자면 Tom is handsome. 자, 탐은 어떻대요? 얘는 품사로는 형용사죠. 탐은 어떻대요? 잘생겼대요. 그럼 탐을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잖아요. 핸섬이. 그럼 탐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죠. 탐이 지금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이형식이에요. 이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형용사가 보어로 형용사로 왔기 때문에 탐의 상태를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다른 하나의 예문을 들어보면 다음 장에 해드릴게요. 일형식과 이형식을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Tom went. 탐이 갔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갔대. 이렇게 되면은 몇 형식이 됐어요? 주어 동사니까 당연히 일형식이 되겠죠. 근데 제가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어는 형태의 중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조금 짜증나는 건데 쉽게 말하면 하나 갖다 여러 개를 막 쓰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배 같은 경우는 뭐 배도 되겠지만 우리 사람 배도 되고 뭐 몇 배 몇 배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영어도 한 단어 갖다가 여러 가지로 쓰이는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문장을 보고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주로 우리가 예전에 이제 그 영어 사전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가장 내용들이 많은 게 특히 이제 동사 중에서 이런 거 있어요. go, 그 다음에 come, have, make, get, turn, 그다음에 뭐 stay, remain 뭐 등등등등. 뭐 이게 뜻이 엄청 많거든요. 엄청 많은데 이건 결국 문장에 맞춰서 해석을 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탐 웬트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얘가 여기서는 가다의 의미로 쓰였잖아요. 가다의 의미로 쓰였는데 예를 들어서 탐 went bankrupt. 이거는 파산한 이런 형용사거든요. 그러면은 주어 동사에는 형용사잖아요. 탐이 지금 어떠한 상태냐면 bankrupt 파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탐은 파산했다. 이렇게 뜻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go, went, have, make, get 이런 거는 뒤에 어떠한 내용이 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좀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예외적으로 조금 알고 좀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하면서 뜻을 좀 의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키워야 되는데 이거는 단시간에 되지는 않고 좀 하다 보면 느는 거거든요. 제가 뭐 다른 또 예문을 들자면 탐 fell 탐이 떨어졌대요. fell 떨어졌대요.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일형식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asleep sleep 이건 잠든 이런 형용사거든요. 탐은 잠든 상태 이렇게 잠든 상태로 떨어진 게 아니라 지금 잠든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럼 얘는 이형식이 돼버린 거죠. 이형식. 얘만 봤을 때는 일형식이지만 어슬립 이렇게 형용사가 오면은 얘는 이형식이 되는 거예요. 탐이 어떠한 상태야? 잠든 상태로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동사들 또 예문 하나 들어볼게요. 탐 성장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다 이렇게 알고 있지만 여기에 old 이렇게 형용사가 붙으면은 탐은 늙어간다. 이런 이형식의 문제가 되는 거죠. 또 turned 하면 탐은 돌았다. 그래서 일형식이 되지만 turned paled 창백한 이런 형용사거든요. 그러면 탐이 어떠한 상태로 돼요? paled 창백한 상태로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형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탐 stays 탐이 머물고 있어요. 이럴 때는 일형식이 되지만 angry 탐이 어때? 화가 났다는 거예요. 지금 탐의 상태가 돼버린 거죠. 화난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게 이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이형식에서 이렇게 뜻이 변하는 것들 있잖아요. 뜻이 변하는 것들 정리를 해보면 보통 이제 뭐 되다 어떠한 상태로 되다 이 정도로 뜻이 변해요. 그래서 요런 게 이제 대부분 어떤 동사가 있냐면 become, 그다음에 get,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for, 그다음에 run, come, grow, turn 그런 것도 있고 또 remain, stay, continue, lie,
keep. 그러니까 이러한 동사가 오면 뒤에 내용을 보고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해석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본연의 가진 뜻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다음은 삼형식. 삼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는 사형식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삼형식은 단순하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만 있는 게 삼형식이에요. 그래서 목적어로 쓰는 건 품사가 뭐라 그랬죠? 명사의 형태가 온다 그랬죠? 예를 들어 탐은 탐이 책상을 만들었대요. 주어, 동사, 목적어. 예. 해석을 해보면 을을에 해당하는 거죠. 을을에 해당하는 거. 이런 건 삼형식이에요. 그 다음에 탐, found the book. 탐이 책을 발견했다. 을을 목적어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삼형식. 근데 문장에서는 삼형식의 형태가 가장 많다고 보면 돼요. 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초반에 말한 것처럼 이 전치사구 이런 거는 문장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탐이 그녀를 사랑하는데 who is 이런 문장이 있다고 쳐요.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건 기준이라는 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기준은 문장이 기준이 된다. 이 처음에 주어로 시작해서 쭈루루룩 하고 마침표가 가잖아요. 그럼 이 문장에 동사는 뭐다? 한 개밖에 없다. 즉 문장 기준이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본동사라고 말했죠. 본동사. 이게 주인이 되는 동사가 되는 거예요. 본동사는 한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본동사로 올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본동사는 일반 동사와 비동사가 있다 그랬죠. 근데 지금 위에 문장을 보면 동사가 두 개가 왔어요. 그렇죠? 동사가 두 개가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 주인공인 동사가 누구냐 이거죠. 주인공인 동사가. 지금 보면 탐은 거의 주어 거의 맨 앞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탐은 사랑한다. 누구를? 얘를 사랑한다.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통해서 이 문장만 하더라도 완벽한 문장이 되죠. 근데 후는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하거든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동사 나왔고 뒤에 형용사. 만약에 이 관계대명사는 이 선행사를 말하는 건데 만약에 허니까 이게 뭐 그녀라고 합시다. 그녀는 beautiful, 이쁘다. 그럼 여기 그럼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이 형식이겠구나. 아니에요. 얘는 후는 관계대명사 절이에요. 이렇게 절.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 절로 앞에 선행사를 꾸민다고 하거든요. 이거는 관계대명사 파트에 나오는데 결국 주인공은 얘예요. 얘가 주어고 얘가 본동사가 돼버린 거예요. 얘는 관계대명사 그냥 절일 뿐이 하나의 그냥 식구일 뿐이에요. 얘가 내용이 없어도 이 문장은 완벽하게 되는 거죠. 이 문장은. 그래서 보통 긴 문장들이 보통 이 관계대명사나 아니면 동명사구나 이런 걸 써서 문장을 길게 만들거든요. 근데 결국 이 문장의 주인공은 주어 동사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탐 러브스 her 삼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삼형식. 이 문장이 아무리 길어도 이 기본 뼈대를 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문장의 오형식은 사실 꼭 배울 필요는 없지만 알아두면 좋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형식하고 오형식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예문을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she looks happy. 이건 몇 형식이 될까요? 그녀는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행복한 보이다.
행복한 상태로 보이다. 행복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 근데 만약 행복하게 보인다 하면은 우리 한국식 표현이기 때문에 해필리가 들어갈 것 같지만 그거는 잘못된 표현이라는 거예요. 형용사가 들어가서 이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말이 나오려면 품사로는 형용사가 나와야 돼. 우리가 한국말로는 해필리가 들어갈 거죠. 해필리가 들어갈 것 같지만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표현이다 이거죠. 얘는 몇 형식이 돼서 2형식이 되겠죠. 자, she looks him 뜻이 뭐가 돼요? 그녀는 그를 어떻게 했겠어요? 본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럼 얘는 몇 형식이 되겠어요? 3형식. 자, 다음 she looks like a doll. 얘 주어 동사는 알겠는데 like는 뭐예요? like 동사 좋아하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like는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문장이라고 가정했을 때 얘는 in the morning, in the kitchen처럼 얘는 전치사 구일 뿐이에요. 얘는 전치사 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전치사 다음이니까 당연히 명사가 나왔겠죠. 그럼 얘도 동사처럼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얘는 전치사가 된 거죠. 전치사. 얘는 전치사 구가 되기 때문에 전치사 구는 문장의 형식에 포함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녀는 뭐처럼 보였대요? 인형처럼 보였다. 주어 동사만 있기 때문에 얘는 일형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룩이라도 얘는 이형식으로 쓸 수 있고 보다로 하면은 3형식도 되고 보이다 하면은 주어 동사로 끝나면 1형식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문장 기준으로 판단을 해라.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우리가 한국말처럼 해석해서 쓰면 안 되는 몇 가지 예문을 들어볼게요. 더 live turned yellow가 맞을까요? yellow가 맞을까요? 잎이 변했대. 어떻게? 노랗게 변했다. 노랗게 뭐뭐하게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한국식 표현으로는 부사가 될 것 같잖아요. 부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잖아요. ly 노랗게. 이건 우리 한국식 표현이에요. 우리가 이 형식을 배웠죠. 주어는 어떠한 상태로 변했대요. 형용사인 상태로 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옐로우가 맞는 거예요. 옐로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탐이 룩트 해피가 맞을까요? 해필리가 맞을까요? 탐은 어떠한 상태로 보여야 될까요? 행복한 상태로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해피가 맞죠. 근데 우리 한국식 표현은 어떻게 해요? 행복하게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ly를 써야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또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주어 룩 형용사 해피든 프리티든 뭐 뷰티풀이고 해서 우리가 그냥 입버릇처럼 그냥 어떤 뭐 수거나 관용구처럼 회화해서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런 문장의 형식의 기본적인 문법이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저희 우리가 맞춰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 문법들이 꼭 알 필요는 없고 꼭 그런 건 있지만 알아둬서 나쁠 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냥 우리 단순하게 주어로 형용사면 뭐뭐처럼 보이다 이렇게 수거처럼 외우고 또 아니면 뭐 이런 경우에서는 뭐 목적으로도 쓰이지만 우리가 즉 이걸 배우는 문법을 배우는 이유는 이 오형식을 배우면 아무리 긴 문장이라도 이 기본의 틀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눈에 예를 들어서 뭐 두세 줄 되는 문장도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치사구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 이것만 봐더라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우리는 5개의 단어를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전치사구 밀어버리면 하나, 둘, 세 개만 보면 되잖아요. 5개에서 3개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단어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
둘, 셋, 네 개의 단어로 볼 수 있고 또 숙련되면 하나, 두 개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장을. 그래서 우리가 오형식을 배우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좀 시간이 길어져서 사형식, 오형식을 배울 건데 사형 대충 맛을 보자면 사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해석은 주어는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동사하다 이렇게 되는 문장의 형식이고요. 오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주어는 목적어를 목적 보어인 상태로 동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목적어니까 당연히 여기는 명사의 형태가 나오겠죠. 그렇죠? 여기는 명사의 형태도 나오고 엄연히 말하면 보어기 때문에 형용사인 품사가 나올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사형식에서 오형식을 할 거고요. 이 사형식을 배울 때 우리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 쓰려면 she gave him a doll. 자, 그녀는 동사했다. 간접 목적어에게 직접 목적어를. 그래서 얘한테 그에게 인형을 사줬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수요동사라는 게 나와요. 수요동사. 근데 이거는 뭐 뜻에 따라 분류해갖고 만들어낸 명칭인데 우리는 무조건 동사는 본동사, 조동사, 문장 기준으로 요거만 알고 있으면 돼요. 본동사와 조동사. 그래서 어떤 틀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의미적으로 수요 어떤 뭐 준다의 의미로 분류를 이제 뜻에 따라 분류를 해놓은 건데 우리의 기준은 뭐다? 본동사와 조동사. 요 기준은 항상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본동사 나왔다가 조동사 나왔다가 수요동사도 있다가 뭐 사역동사는 오형식에서 나온 건데 사역동사라고 했다가 갑자기 뭐 자동사라고 했다가 타동사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말을 너무 어렵게 만들 뭐 감각동사라고 했다가 근데 우리는 항상 기준을 본동사와 조동사 요 기준이 항상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거 지금 제가 배우고 가르쳐 드리고 하는 거는 강조하는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사형식에서 오형식까지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끝.